자네 설계하는 훑어봤네. 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정이 필요해. 또입니까? 벌써 6번째 설계안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죠? 나도 모르겠네. 그냥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두루뭉술한 말은 설득력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지붕 너무 과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나? 뭔가 버섯놈 머리 같아서 말이지. 그리고 이 문도 너무 크지 않나? 내 키랑 비슷하면 될 것 같은데 남은 재료로 방을 몇 개 더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 지붕과 대문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데 그걸 없애면 뭐가 됩니까?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의 핵심이라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붕과 문은 바꾸지 못한다는 건 알 겁니다. 그건 알지만 지금 설계하는 영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야. 조금 더 수정할 순 없겠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지붕에 튀어나온 부분을 덜어내고 건물을 나무 줄기처럼 수직 구조로 만드는 건 어떤가? 네? 건축은 대칭의 미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 방법대로면 상하 좌우가 전부 대칭될 걸세. 아니, 어떻게 그런 방법을... 설마 누가 절 골탕 먹이려고 당신을 고용한 건 아니겠죠? 최근에 원한 살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전 못하겠으니 다른 전문가를 찾으시죠. 그럼 이만. 젊은 친구, 조금 더 상의해보자고. 이봐! 이럴 줄 알았으면 이딴 일은 받지도 않았을 거야. 응? 술집에서 다 만나다니 우연이네. 잠깐, 술집은 어쩐 일이야?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다 지켜본 거야? 싸우기 전에 주변에 지인이 없는 걸 분명 확인했는데.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실 별일은 아니야. 이미 익숙하거든. 성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장님, 저번이랑 같은 걸로 주세요. 뭐 마실래? 내가 쏠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도 비밀로 해줘. 의뢰인이랑 다툰 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소문이라도 났다간 잠재 고객이 겁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나저나 그 의뢰인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그렇게 이상한 요구가 어딨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긴. 사장님, 한 잔 더요. 오늘 취할 때까지 한 번 마셔볼게요. 좋지. 그런데 딱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의뢰인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건 흔해. 나도 거기에 익숙해졌고. 근데 설계안을 6번이나 수정할 줄이야. 예전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익숙함이란 무감각해지는 거기도 하겠지. 졸업 이후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설계안이 한 번에 통과된 적은 없었어. 설계안 수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결국 열정도 점점 식어가더라. 예술성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구상대로만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 못은 됐지만 내겐 현실적인 문제야.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신이 내린 영감인가? 아니면 내 몸에서 탄생한 지혜의 빛인가? 여기 주문한 술이야. 겨우 한 잔 마시고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전에 올 땐 이렇게까지 빨리 취하진 않았잖아. 사장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 하! 이봐 친구, 수메르에서 너보다 예술에 대해 더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난 예술보다 장사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끼리 천천히 얘기 나눠. 어? 난 다른 손님한테 가볼게. 여행자, 넌 뭐라고 생각해? 맞아. 예술은 소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 이를테면 내가 디자인한 집이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은 기뻐하지 않겠지.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고 타협의 결과물은 또 내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든. 포인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그건 힘들 거야. 방금 의뢰인의 태도는 너도 봤잖아. 그 녀석은 내 디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 방안이랍시고 내놓은 것도 날 놀리는 것 같고. 그래, 내가 너무 흥분한 걸지도 모르겠네. 6번이나 수정했는데 더 수정 못할 것도 없긴 하지. 그럼 가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의뢰인이 평소에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술은 여기까지 마시고 바로 출발하자. 계산부터 하고 올게. 카베, 여긴 어쩐 일인가? 생각이 바뀌어서요. 전에는 말이 심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의논해보죠. 미안하군. 나도 반성했네. 내 요구사항이 자네를 난감하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 자네한테 프로젝트를 맡긴 이상 자네를 조금 더 믿었어야 하는 건데.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서로 신뢰가 생겼으니 드디어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겠군요. 솔직히 이렇게 이상한 의뢰는 처음 받아봅니다. 아직도 당신이 사막에 공공건물을 세울 생각이라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너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디자이너를 제한하지만 모호한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난감합니다. 많은 설계안을 보여드렸지만 당신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죠. 이런 의미 없는 소통이 계속돼봤자 10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았네. 대체적인 방향은 자네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버전에 따라 디자인하면 될 거야. 다만... 모델링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 벽돌을 더 저렴한 거로 바꾸면 안 되겠나? 석재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자기가 파는 붉은 벽돌은 이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 목재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군. 또 골치 아파지는군요.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낮추고 싶다는 거죠? 그 요구대로라면 이 설계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전체로 봐야 하거든요. 사소한 변경도 전반적인 품질에 큰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튼튼한 양질의 목재를 사용한 이유는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벽돌도 마찬가지죠. 이걸 바꾸면 벽화를 새로 디자인해야 하는 데다 건물의 예술성과 기능성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비바람을 막는 허름한 건물을 원하는 거라면 애초에 절 찾을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건축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니까요. 사실 난... 이 설계안을 조금 더 수정할 수는 없겠나? 당신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정 못할 것도 없죠.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이니까요. 난 특별한 건물을 세우고 싶다네. 조용하고 아늑해서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군.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잠시나마 외부의 일을 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번보다는 구체적이긴 하지만 요구사항이라기보단 부자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에 가깝네요. 수정을 거듭한 결과 지금 버전이 가장 저렴한 설계안입니다. 재료 비용을 낮추는 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최종 품질도 크게 떨어지고요. 고생 많았네. 예산 일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시 답변해 주지. 사업 회의가 잡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네. 설계안은 일단 수정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네. 나도 느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 하지만 수상하긴 해. 옷차림을 보면 부자 같긴 한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여유가 별로 없어 보여. 그건 딱히 이상하지는 않아. 부자라고 다들 통이 큰 건 아니거든. 저 사람처럼 인색한 사람도 꽤 많아. 오히려 돈이 많은데 지독한 경우도 있어. 이를테면 매달 빚독촉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집세를 내야 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있지. 그나저나 이 의뢰인은 진지하게 의뢰한 게 맞나? 요구사항이 모호한 건 둘째치고 설계안이 확정됐는데도 핑계대면서 질질 끌고 있잖아. 이대로 가다간 공사 날짜가 얼마나 미뤄질지 모르겠네. 한 번 더 제대로 물어보고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겠어. 이상하다. 어디 갔지? 아까 이쪽으로 간 것 같았는데. 좀 더 앞으로 가서 찾아보자. 저기 봐봐. 저 사람 바다 위인 것 같은데 옷은 뭐하러 갈아입은 거지? 방금 말했잖아요. 여긴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게다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쓰는 일도 못 하시겠죠? 사고라도 당했다간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걱정 말게. 난 도금여단 출신이라네. 사막에서 평생을 굴렀으니까 체력은 문제없어.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일은 자신 있지. 하역도 할 수 있고 동물 짐꾼도 쫓아낼 수 있다네. 사막의 도금여단 출신이라고요? 도금여단 중에 나쁜 녀석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거라네. 우린 욕심이 많지 않고 뭐든 최선을 다하지. 그래요? 미안하게 됐어요.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저도 감당이 안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알겠네. 도금여단 출신이었어? 전에 옷차림은 우림상인 같았는데. 가서 물어보자. 슝! 또 만났네요. 자네들이 여긴 어쩐 일인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림상인인 척하고 프로젝트를 의뢰하러 온 거죠?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수상한 의뢰는 받고 싶지 않거든요.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네. 난 그냥...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더 숨길 것도 없지. 내가 의뢰한 건물은 내가 지낼 집이 아니라 사막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네. 도서관? 설마 개인 자금으로 그걸 세울 생각입니까? 그런 건 아카데미아를 찾아야 하지 않나요? 아카데미아에선 앞으로 많은 교육 자원을 사막 지역에 쏟을 예정이라던데요. 지난달에도 적절한 물자를 지원했고.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다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카데미아와 충돌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사막은 크거든. 아카데미아가 최선을 다해 지식을 전파한다 해도 사막과 우림의 격차를 줄이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겠지. 앞으로 아카데미아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 위에서 은혜가 떨어지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사막의 백성들은 영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야. 난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막 주민의 신분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네.
자네들이 내가 사막 출신이라는 걸 눈치챌까봐 숨긴 걸세. 난 줄곧 사막에서 지내서 우림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신중해야 했지. 신분까지 위장해서요? 그렇게 신중할 것까진... 잠깐, 혹시 당신도 전에 사기당한 적 있어요? 수메르성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돈이 꽤 있었다네. 그래서 건축가를 찾아 프로젝트를 의뢰하려고 했지. 근데 의뢰를 받은 사람은 내 돈을 받자마자 그대로 사라졌다네. 나중에야 이쪽 업계는 사기당하기 쉽다는 걸 알게 됐지.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더군. 수메르 성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알아본 결과 자네가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는 걸 알게 됐지. 자네라면 돈 떼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의뢰한 거라네. 그런데 내가 사기당한 건 어떻게 한 건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을 텐데. 추측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막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어떤 녀석이 사막의 허름한 집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하중 벽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새로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돈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주고 현지 상회에서 석재와 목재를 사오라고 했죠. 근데 그 돈을 도박으로 전부 날리지 뭡니까? 나중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2번이나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녀석이 용병 몇 명을 불러서 집에서 매복하고 있더군요. 그 자식은 내가 타지에서 온 아카데미아 학자라서 딱 봐도 봉처럼 보였다고 했죠. 젠장, 봉이라니! 그런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하긴 했지. 사막인의 평판은 그런 녀석들 때문에 엉망이 된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괜찮습니다. 당신도 묘론파 학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니 학파를 대표해 사과드릴게요. 이런 일은 지역이랑은 상관없어요. 처음 방문한 사람은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맞아요. 어디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다 있죠. 사기꾼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너무 멀리 나갔네요.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부러 비싼 재료로 이득을 취할까봐 각종 핑계를 대면서 수정을 요구한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날 속이는 것 같진 않더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자네의 설계안을 실현할 돈이 부족하다네. 조금 절감하면 비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네는 추구하는 게 있더군. 나도 자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 요즘 계속 일거리를 찾고 있거든. 늦어도 다음 달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걸세. 돈을 모은다니 모든 돈을 이 프로젝트에 탈탈 털어넣을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생겨서 돈이 필요하면 어쩌려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네. 사실 나 정도 나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사고는 아니지. 난 죽기 전에 도서관을 세워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막인들이 글과 기초 지식을 배우기를 바란다네. 얼마 전 아카데미아에서 자질 있는 사막인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좋은 일이긴 하지만 평생을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 사막의 상황은 사막인이 가장 잘 알지.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배움에 흥미도 없고 환경도 없다네. 아카데미아에서 사막 아이들을 양성하려고 해도 교실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은 주변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겠지. 어쩌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고. 상상이 가네요. 전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한동안은 다른 친구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죠. 사막에서 온 아이라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고 아늑하며 잠시나마 바깥 세상의 일을 잊고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지금 설계한 대로라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요. 제가 디자인 비용을 받지 않는다 해도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넌 혹시 무슨 좋은 방법 없어? 새로운 스타일? 어디 보자.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원가 절감을 위해 인테리어를 빼고 가장 기본적인 단층집으로 디자인하겠지.
하지만 난 그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술성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는 잦지만 장기적으론 좋은 일이 아니야. 특히 도서관은 심미관이 형성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물이기도 해. 미학을 제거한 디자인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을 감상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어. 바다위 씨, 제 생각도 당신과 같습니다. 설계안을 간결한 스타일로 수정하면서도 기본적인 미학은 포기하지 않아야 하니까 아치나 석조 기둥은 사용할 수 없겠군요. 참고 대상이 많지 않네요. 인테리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예술성을 부각하려면 배치와 윤곽, 색상에서 착안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겠나? 상식적으로 어려운 정도예요. 절 찾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건축가라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영감은 떠올랐는데 현장 답사를 다녀와야 할 것 같군요. 도서관을 어디에 지을 생각이죠?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시죠. 아루마을일세. 내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 세우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더군. 좋습니다. 우린 아루마을에 다녀오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나? 줄곧 자네에게 폐만 끼쳤는데 또다시 대대적으로 설계안을 수정하게 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네. 어디 보자. 당신은 도금여단 출신이니까 우리랑 같이 아루마을 주변에 마물을 소탕하는 게 좋겠군요. 상로가 원활해야지 건축자재 운송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죠. 그래, 걱정 말게. 이건 내 본업인 셈이니까. 더 지체할 것 없이 준비하고 바로 출발하죠. 카라반 스토원에서 아루마을로 건축자재를 운송하려면 아마 이곳을 거치게 될 거예요. 마물이 잔뜩 모여있네. 얼른 처리하죠. 힘드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이깟 마물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게. 나도 조심할 테니 자네들도 경계를 늦추지 말게. 성벽! 난공불락. 불 조심해! 자, 스캔! 야! 캬! 자! 하! 하! 자! 장애물 제거! 하! 자! 야! 마녀 반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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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날려라. 아휴, 괜찮네. 난 사막의 마물들과 평생을 싸워왔으니 놈들은 날 이길 수 없지. 다만 마물을 이길 수는 있어도 젊었을 때 생긴 이 등의 상처를 이기긴 어렵구만. 아휴, 과거 몇몇 용병단과 난투국을 벌이다가 칼에 찔리고 말았지. 젊었을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네. 대부분 용병은 편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지. 건강은 부나 명성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부와 명성조차 없는 녀석들도 많고.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없다네. 내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어. 가끔 눈을 감으면 내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떠오르지만 딱히 다른 선택지도 없었지. 난 10몇 살에 도금여단에 가입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어. 살아남은 것도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단 운에 가까웠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막 출신의 아이들이 나처럼 살지 말고 좀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를 바란다네.
미안하게 됐군. 나이가 들면 말이 길어지는 법이라네. 마물은 거의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아루마을로 출발하지. 자신과 무관한 사람을 돕는데 전 재산을 쓰는 바다위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어쩌면 삶에 마모되지 않는 선량함을 타고난 걸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린 출발점이 조금은 달라. 누군가는 날 이상주의자라고 부르지. 물론 난 가끔 이상에 젖어 있을 때도 있어. 이를테면 모두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거. 하지만 내 사정은 조금 복잡해. 시작은 이상이 아닌 죄책감에서 비롯됐으니까. 어렸을 때 충동적으로 아카데미아에서 개최하는 제1기 학부대항전에 참가해보라고 아버지를 부추긴 적이 있어. 아버지는 날 위해 자신만만하게 나섰으나 우승을 거두지 못하셔서 한동안 의기소침하셨고 나중에 사막답사를 신청하셨지. 그 뒤로 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유사에 휘말렸다고 들었는데 다른 속사정이 있다 해도 어쨌든 그 일의 근원은 바로 나야. 그래서 난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어. 처음에는 속죄가 목적이었지. 특정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도왔어. 아마 마음이 편해지려고 그런 거겠지.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나 자신을 분석해봐도 알 수 없었지. 난 보고 들은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 나랑 관련이 없어도 말이야. 대체 이 감정의 근원은 뭘까? 인론파 학자들이 늘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맞는 거려나? 끝없는 죄책감일지도 강렬한 공감일지도 단순한 자만일지도 몰라. 이유는 많지만 결과는 하나지. 하지만 이상주의자라고 불려도 딱히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불렸거든. 뭐 그땐 이상주의자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진 않았지만 아라이탐과 알고 지내면서 줄곧 이 일에 대해 의논해왔어. 논쟁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네. 아라이탐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힘을 다하면 휘말려 죽을 수밖에 없대. 그게 이상주의자의 말로라고. 난 내 주장을 고수하면서 수많은 이유도 제시했어. 내가 선택한 길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얼마나 되겠어? 근데 걔는 나랑 성격이 정반대라 설득이 안 되더라. 녀석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아마 강가에 서서 타인의 운명을 존중해야 한다 같은 말이나 하겠지. 하지만 봐봐.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갖지. 그러니 내가 힘이 다하는 날이 오면 누군가가 날 이끌어줄 거야. 아마 있겠지? 아니지. 그런 사람이 있긴 했어. 됐어. 진짜 물에 빠진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난 아카데미아에서 교양 과목으로 수영을 배우는걸. 얕보지 마. 어찌됐든 술집에 있을 때보단 기분이 나아졌어. 창작 영감도 계속 떠오르고 있고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낼지도 모르겠네. 자, 아루마을로 가자. 도매는 제 파트너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메흐락! 이건 제 도구함입니다. 고대 기계의 코어로 제작했죠. 지능이 높지는 않지만 꽤 유용해서 많은 일에 도움이 돼요. 지금부터 메흐락과 함께 적합한 건설 장소를 찾고 디자인에 착수할 계획이에요. 여행자? 아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묘론파의 카베 씨 맞죠?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세타르라고 해요.
현재 사막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교육 지원이라. 그럼 이 주변에 대해 잘 알고 있겠네요? 잘 알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전 바다위 씨의 부탁을 받고 사막에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에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은 결정됐지만 세부 사항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거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가요? 물론이지. 난 사막 아이들이 책을 읽기를 바라고 있다네. 잘 됐네요. 아이들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요즘 종이책도 부족하고 책을 볼 곳도 없어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럼 이 주변에 독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마을에는 일상 소음 외에 다른 소음은 없나요? 그리고 최근 이 일 때 붕괴 사고가 일어난 적은 있나요? 바람 침식이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죠? 좋아. 이 정도면 대충 됐어. 바다위 씨, 예산을 다시 확인해보죠.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 가고 규모를 확장해서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 편이 채광도 좋고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단열판과 환기장치입니다. 덥고 답답한 곳에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부 가구 배치는 대폭 수정했으니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일단 두 가지 설계안을 생각해봤는데 둘 다 단순한 스타일이고 외부 환경과 뚜렷이 구분되죠. 최종 견적은 저번 버전의 70% 정도입니다. 완공까지 대략 반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메흐락이 계략도를 완성했어요. 자, 문제 없으면 이 설계안에 따라 추진하죠. 영감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난 단지 그걸 그려내는 것뿐이고. 참, 네 권유와 조언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새로운 스타일을 떠올리진 못했을 거야. 업계 관례에 따라 네 이름으로 이 디자인 스타일을 명명하는 게 좋겠어. 여행자 스타일 어때? 이제 남은 건 다 같이 이 건물이 준공돼서 열릴 날을 기대하는 거겠어.